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우고 경화여고 재학생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는 1부 진행을 맡은 경화여고 2학년 권창비. 대우고 강대현입니다. 학교 생활은 다들 편히하고 계신가요?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 지치실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해요. 누군가에겐 너무 길었던 1년이었지만 누군가에겐 너무 짧아 아쉬웠던 1년이 되었을 거예요. 짧든 길든 멈추지 않는 게 시간이에요. 그렇기에 지금은 보잘것없고 무척 평범한 나날의 반복이지만 우리 일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에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이 순간조차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기 위해 가장 젊은 오늘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알아보며 흘러간 시간을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 라디오는 총 4개의 코너로 제작되었는데요. 1부는 2학년, 2부는 1학년 친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중간중간에 코너들이 들어가는데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오늘 라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연을 받았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사연 라디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양하고 재밌는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라디오는 이 사연들을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경마여고에서 보내준 사연이에요. 얼마 전 저는 방 침대에 편안히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아빠가 다급하게 대호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니면 그냥 계속 앉아서 대답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뒤이어 너 버즈 실수로 세탁기에 돌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침대에 멍하니 앉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빠의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뜨여 거실로 나갔어요. 나가서 확인해보니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버즈를 그대로 세탁기에 돌려버린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제 못 쓰나? 방수되지 않을까? 저게 그냥 멸망한 거 아닌데? 고장나면 다시 살 수 있을까? 나 이어폰 없으면 안 되는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일단 혹시 모르니 건조를 좀 시켜보고 다시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평소에 걱정을 하다가도 금방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라 엄마께 에이 그래도 삼성이라 방수기는 다 해줬겠지 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물에 막 섞였는데 였어요. 하긴 물에만 섞였나요? 세제까지 넣고 돌렸지. 다음날 저는 버즈 케이스를 열어 확인해보았어요. 그런데 아무 불빛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한쪽을 들었다 다시 넣고 반대쪽을 들었다 넣고 케이스를 열었다 닫고 하지만 아무 불빛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혹시 불빛만 안 나오나 싶어 버즈를 귀에 넣고 폰과 연결을 시켜보았지만 연결도 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충전을 시켜보니 작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배터리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완전 멀쩡했던 건 아니었어요. 한동안 약간 물 먹은 듯한 소리가 나긴 했어요. 그리고 케이스에 불빛이 한동안 안 들어왔었어요. 그렇지만 이 두 문제 둘 다 지금은 거의 해결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제가 실수로 박살낸 폰은 LG, 세탁기 돌려버린 버즈는 삼성, 이번에 새로 산 폰 애플인데 다음 주소는 새로운 가족인 애플일까 감사합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저도 아이폰 13을 쓰고 있는데 실수로 바지 주머니에 넣고 세탁된다면 그러게요. 엄청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텐데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연 보내주신 분도 정말 대단하네요. 저였으면 하루 종일 이불 속에 박혀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려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참고로 대구 방송국 PD님은 옛날에 떨어뜨린 폰 위에 차가 지나가서 깔려가지고 박살난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초딩 때 그랬다고 했는데 하필 그날 외출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폰 간수 잘하라고 당부의 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하필 그런 날 폰이 망가졌네요. 다른 의미로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대우고등학교에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우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국원 학생입니다. 저는 약간의 고민이 있는데요. 그 고민을 들어드리려고 이 사건을 들려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학교에 다닌 한 여사친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그 친구에 대해 잘 몰랐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1학년 때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해지면서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놀러 다닐 정도로 친해졌죠. 그리고는 같이 장기자랑 대회에 나가 2등을 하고 그런 일도 추억들을 많이 쌓다 보니까 정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좋아하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중2 때도 같이 지내고 싶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중3 때 드디어 오프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또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여사친과 같이 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같이 학생부에 들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왔죠. 그래야 같이 학생부 일을 처리하면서 같이 일하다 보니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런 마음을 숨기고 1년 동안 지내왔어요. 그래야 제가 고백을 해봤는데 제가 평소에 장난을 많이 쳐서 그런지 믿지 않더라고요. 고백을 2번 정도 했지만 모두 장난인 것처럼 넘어가 버렸어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결국 떨어지게 되었지만 지금도 계속 거의 매일 DM을 하면서 지내고 있고 아직도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사친에 대한 제 마음을 왜 자꾸 장난이지 않은 걸까요? 그냥 장난이길 바라는 걸까요? 아니면 여사친도 좋아하는데 숨기는 걸까요? 만약 거부한다면 친구로도 못 지내지 않을까요? 어떡하죠? 풋풋한 청소년들의 짝사랑 사연이네요. 다시 돌아오질 않을 10대를 한 사람으로 가득 채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랜 친구였던 만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겠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미루다가 결국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더 큰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백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키. 그러게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여기서 잠깐 사연을 듣다 보니 지루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뮤비를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직접 촬영하고 만든 거거든요.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과정이 심상치 않던데요. 아무래도 학생들끼리 찍으려다 보니까 그런 건 진짜 심상치 않더라고요. 지금의 사연과 잘 어울리는 노래로 준비할까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시죠. 우린 오래전부터 어쩔 수 없는 거였어. 우주 속을 홀로 떠돌며 많이 외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태양과 달이 겹치게 될 때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늘에선 비만 내렸어. 뼛속까지 다 젖었어. 얼마 있다 비가 그쳤어. 대신 눈이 내리더니 영화 속도 볼 수 없던 눈보라가 불 때 너는 내가 처음 봤던 눈동자야. 나 지금 거리들이 거울처럼 반짝여도 네가 건네주는 커피 위에 살얼음이 터져. 우리 둘은 얼어붙지 않을 거야. 바닷속의 모래까지 녹일 거야. 춤을 추며 절망이랑 싸울 거야. 얼어붙은 아스팔트 도시 위로. 짧은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울긋불긋한 자연 경관과 가을 날씨에 취할 것 같은 백예린의 음색이 돋보이는 노래였는데요. 레트로한 감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레트로 좋아하시나요? 레트로 좋아하죠. 빈티지한 분위기와 뭐랄까 살짝 나른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레트로의 차분한 느낌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그렇지만 요즘은 유튜브 같은 미디어의 풀 HD 모던함이 대세 아닐까요? 이렇게 영상의 분위기에 대해 말하다 보니 다음 뮤직비디오는 또 어떤 분위기를 낼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요. 그럼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까요? 그럽시다. 그럼 이번 코너는 어떤 거죠? 이번엔 1학년 친구들이 코너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기대되는데요. 바로 MBTI 성향을 활용해 만든 단편 드라마라고 합니다. P와 J의 차이 다들 아실 텐데요. 즉흥적인 사람과 체계적인 사람 사이의 차이를 수행평가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자 만들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보러 가실게요. 얘들 안녕. 얘들아, 내일 생평가 있는 거 알고 있죠? 다음 주인 줄 알았는데, 맞지?
했어? 난 잘했지. 너는? 난 당연히 하나도 안 했지. 원래 수행평가는 전날에 몰아서 하는 게 수행평가라고. 나는 이제 수행평가 준비를 하러 가야 돼서. 잘했어. 잘 봐. 아 맞다, 수행평가. 이제 수정만 하면은 대강 끝나려나? 끝났다! 다 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수행평가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수행평가 문학작품 하나 해석해서 PPT 자료 만들고 발표하면 돼. 그럼 PPT 자료만 만들면 되는 거네? 그 만들고 발표까지. 만들어야겠다. 알겠어. 그치. PPT 어떻게 만들지? PPT. EA Sports. It's in the game. 후딱 외우고 자야겠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6반 10번 배원빈입니다. 이 시를 읽고 결국 제가 고민했어야 됐던 것은 근본적인 물음인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다 외운 것 같다. 빠래, 집성 빠래, ZDD. 그렇지. 다시 한번 득점하게 좋습니다. 오늘 경기 되는 날입니다. 뭐야, 왜 벌써 12시냐? PPT 만들어야 되는데? 이따 하자. PPT 만든 얼마 좀 이따 합시다. 좀 이따 하겠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6반 10번 배원빈 인생시 감상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시는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의 당신을 향한 길이라는 시입니다. 인상 깊은 구절은 때때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외부에 있지 않고 오히려 내부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곤 한다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결국 나는 근본적인 물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해야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답을 천천히 찾아보려 합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앞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답은 어떻게 찾아나갈 건가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진로를 찾아보려 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태주의 내가 너를이라는 시를 소개하게 된 이준서입니다. 내가 너를이라는 시는 이 시고요. 제가 이 시를 선택한 이유는요, 봄과 관련된 시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서 선정하였고요. 이 시를 느낀 적은 시를 보고 감동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 시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저는 이 시의 나태주 시인의 진심어린 말들이 제 마음을 좀 녹여줬기 때문에 저는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 시를 읽고 어떤 점을 깨달았나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서 잘 더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얘들아, 그거 생명과 점수 나왔으니까 와서 받아가. 제가 피했다. 망했어. 아까 많이 전지 말걸. 야, 몇 점이냐? 망했어. 29점? 30점 만점 29점인데 뭐가 망해. 장난쳐? 망했어. 넌 몇 점인데? 12점. 어떡해.
에이, 고등학교는 상승곡선 알지? 너 그 말만 지금 5번째 거 알아? 아이 몰라.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그래, 밥이나 먹고 밥 생각하자. 먹으러 가자. 오늘 무슨 뭐야? 몰라 오늘 그 통화도 쌤이랑 가자. 아, 너무 공감되네요. 제가 ESFJ거든요. 제2의 모습이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게요. 전 인티비인데 P의 행동이 이해되네요. 보면서 트루먼 쇼 하는 줄 알았어요. 아, 트루먼 쇼가 딱 맞는 표현이네요. 누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아쉽지만 여기서 1부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2부가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2부부터는 1학년 친구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귀여운 후배들의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2부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텀을 주고자 누가 봐도 정상적인 인터뷰 다큐를 준비했으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채널 고정! 뭐? 아, 내가 찾아갈 거야. 저는 그 조직이었어요. 야 이거 지워라. 이건 안 된다. 와, 고인님이 밥 먹으러 갔다. 이거 지금 싸우자는 건가? 건영이 밥 먹으러 갔다고? 어. 때려야. 안녕하세요. 전 지금 경화여고의 문예창작 동아리에 있는데요. 제가 여기 문예창작 동아리 부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예창작 동아리 부장 김다은입니다. 저는 TMM 동아리 부장 송유정입니다. 혹시 문예창작 동아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한 학기 동안 동아리 활동을 진행한 결과물을 영상이나 발표 자료로 제작하여 전시합니다. 그러면은 성과 발표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문예청정을 포함한 다양한 문과 계열의 진로를 고려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창작물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작품집입니다. 그러면 문예창작은 어떤 진로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시나, 소설, 시나리오 등 창작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창작과 관련된 진로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진로와 동아리의 연관성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저는 소설가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소설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문예창작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예창작반의 반장이지만 창작보다는 국어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국어국문학과로의 진학과 국어연구원의 진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아리가 굳이 문과나 이런 데를 가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럼 오늘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시소설 얼어붙은 나를 녹여주는 너. 미안해. 라온이 뭐야? 무슨 뜻이야? 그거 물어봐야 돼, 우리가. 너 지르면 되잖아. 잠깐만, 우리도 라온이도 모르는데. 라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주니까 그렇게 라온이 그러니까 댄스 동아리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지금은 댄스부에 와 있는데요. 라온이라고 하는데 동아리 부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두 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권량현이고요. 저는 박소연입니다. 그럼 혹시 여기 동아리 라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라온은 경화여고를 대표하는 댄스부입니다.
그러면은 이 동아리에서는 어떤 무대에 서게 되나요? 주로 체육대회나 축제, 찬조경 공연 같은 걸 많이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체육대회를 하지 못하게 돼서 학생들 아쉬움을 위해 운동장에서 그냥 무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진로를 가진 분들이 라온에 들어오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댄스부다 보니까 체육 쪽이 들어오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딱히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진로와 동아리의 연계성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소프트웨어 쪽이라서 딱히 그렇게 연관이 크지 않아요. 저도 심리 쪽이라서 딱히 연관이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진로가 딱히 동아리랑 연관이 돼 있지 않아도 세특이나 아니면은 성적 먹어서 이런 거 쓸 때는 쓰기에 좋다 이 말씀이네요. 리더십이나 협동심 같은 걸 발휘한다고 써서 엮을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준비하신 춤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여기서 춤을 조금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어떤 걸 가르쳐주실 거죠? 톰보이 가르쳐드릴게요. 톰보이요? 네. 좋습니다. 일단 발리 네, 들려요? 네. 예, 언니 따라하세요. 네. 예, 언니 너통 돌려서 다리 엉덩이 틀고 퉁퉁 뒷발 풀리고 한 번 더 퉁퉁 Yeah, I'll be the tomboy. 따라라라라. 아, 네. 네, 간단하게 동아리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동아리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는 대구고등학교에서 대야라는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고요. 대야는 대구 아두이노로 줄임말이고, 저희는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으로 공학도구인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실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나요? 제가 된 교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연력학에서 스털링 머신을 배우고 그 스털링 머신에 대해 탐구한 뒤에 스털링 머신을 앞에다가 그 전자기 유도하는 장치를 달아서 저희는 그 연력학의 열을 역학 에너지를 바꾸고 역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실험이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까지 다 직접 하시는 거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털링 머신 이용해서 다 기능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부터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다 자체로 개발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조금씩 저희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아두이노로 만든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엄청 많은 걸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두이노 여기 들어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히게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시켜서 저희가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여기 안에 보이는 바퀴가 여기 안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문을 이렇게 열고 다시 닫게끔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해놨습니다. 뭐 로봇팔을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조정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1학년 친구들이 자신의 동아리로 흥분한다면 어떤 친구가 주로 했으면 좋겠는지. 일단은 이공계열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면 좋고, 이공계열 중에서도 특히 전기전자나 또 반도체공학 이쪽 관련된 분야의 진로를 가진 친구들이라면 이 동아리에 들어오는 걸 추천합니다. 자신의 진로랑 동아리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기전자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동아리다 보니까 학생부 측에서도 그렇고 제 적성에 맞는지 그런 점에서 이 동아리를 들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공학. 네, 그러면은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동아리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동아리는 야외 활동을 주로 하는 동아리인데요. 한번 야외 활동을 하면 그 다음 주에는 그 활동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이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바깥 활동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동아리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 동아리는 일단 되게 자유롭고요. 규칙이 조밀하고 축구도 규칙 잘 지키고 그런 스포츠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운동을 주로 하나요? 저희 동아리는 농구와 축구를 주로 합니다. 동아리 활동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저희가 평소에 점심시간에 농구할 때는 룰도 안 지키면서 하고 막 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아리 시간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룰을 지켜서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다들 높은 편입니다. 네. 학교에 동아리, 운동 동아리가 폴리터리 동아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혹시 그 폴리터리 동아리랑 스포츠 동아리의 차이점이 있나요? 폴리터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군인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에 관한 정보나 혹은 체력 운동을 위주로 하는 동아리고,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쪽 꿈을 가진 친구들,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 활동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만약 내년 1학년 친구들한테 자신의 동아리를 홍보한다면 어떤 친구들이 도움이 될까요?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직업을 가진 친구들 혹은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동아리에 오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로와 연계성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마케터가 꿈인데 사람들에게 좀 더 스포츠를 알리고 관심도를 높이는 거에 있어서 관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전문가인데요. 스포츠하고 나서 상대방의 패턴이나 상대팀 전략 이런 걸 보고 하면은 다음 편에 농구할 때 좀 더 편리하고. 그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부 라디오 진행을 맡게 된 경화여고 1학년 천지연, 대구고 한승우입니다. 혹시 2부의 시작과 동시에 들린 노래를 아시나요? 바로 엑소의 선율고입니다. 이 노래는 재학생 분들께 저희가 추천하는 노래입니다. 3번까지는 부딪혀봐, 6번쯤 울지라도 5번 더 이겨내면 끝이 보이기 시작해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라도 시작이 힘들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저 가사를 보면 고등학교 생활 3년 동안 무엇이든 부딪혀보고 6번 이상 울지라도 5번이라도 이겨내면 끝이 보이고 새로운 나의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재학생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며 재미있는 사연들이 차고 넘쳤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세 번째 사연은 대구 고등학교에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좋아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같이 나온 선배인데 중학교의 국악 동아리로 친해졌습니다. 검은고로 대구대회 1등, 장구로도 1등하는 실력은 멋있었지만 탈모가 좀 심하게 진행된 형이죠. 중2를 마지막으로 중3 때부터는 그 형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형은 대구고에 간다는 것도 알고
1년 안 보지만 다시 볼 사이라고 생각해서 중2 말에는 별 생각 없었지만 막상 중3이 되고 동아리를 진행할 때마다 악기 다룰 때 그 형이 없으니 허전했습니다. 단지 그리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고1이 되던 날 입학하자마자 고2들이 있는 층에서 그 형을 찾았습니다. 탈모가 더 진행되어 있는 형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형에게 고백하고 싶지만 그 형은 남자가 싫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사랑이 맞나요? 자꾸 아픈 손가락을 건드리네요. 다음으로 네 번째 사연을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저희의 말만 듣다 보니 좀 지루해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2학년들이 제작한 두 번째 뮤직비디오. 다음 사연을 듣기 전에 다 같이 재미있게 뮤비 시청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뮤비 잘 보셨나요? 1부에서 본 뮤비의 노래와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전주를 들으니까 이 노래 많이 들어봤었는데 제목을 몰랐거든요. 제목이 Take On Me였네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가운 느낌도 들었어요. 가사 중에 전 형편 없는 사람이지만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아직 살만한 인생이란 걸 배워가고 있어요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를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삶에 지쳐있을 때 이 가사에 집중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힘든 순간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이 들 때 이 노래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딱 한 개 남은 네 번째 사연을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마지막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고에 재학 중인 평범한 고2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 급식이 너무 부실하여 바나나와 밥밖에 먹을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벼 먹었는데 우적우적 쿵쩍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 뒤로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급식의 디저트로 나오는 딸기, 초코볼, 키위 등 비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보더니 너무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들의 더럽고 입맛 떨어지겠다는 말에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상처를 라디오 사연으로 위로받았으면 합니다. 진심이에요. 마지막 사연 잘 들으셨나요? 이 사연을 들으니 제 생각에는 사람의 입맛은 다 다르니까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친구들도 한번 먹어보면 그 맛에 빠질지 몰라요. 파이팅! 여러분 벌써 라디오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는 막상 라디오가 끝나간다고 하니 너무 아쉬워요. 네,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방송부는 여러분들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 다음에도 또 웃으면서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로 만날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꼭 저희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약속. 잠깐, 저희 아직 라디오 안 끝났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너무 마무리하는 것 같은 멘트를 했네요. 자, 이제 마지막 코너인데요. 마지막을 장식할 영상은 저희 1학년이 준비한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의 색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저희를 물칠 괴담까지. 네, 그러면 저희는 1학년이 제작한 드라마를 시청하며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꼭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
30분이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내일 다시 봬요. 안녕. 뭐야 이거? 뭐야? 점심시간 이렇게 조용하냐? 원래 점심 때 노래 나와야 되는데? 혜준아. 하이. 그 선생님께서 방송부장 오늘 못 왔거든. 아파가지고 그래서 너도 임시부장 좀 해달라고. 내가? 너 중학생 때 방송부장 했다던데? 오, 맞지? 그러면 내가 그 학교 방송만 하면 되는 거네? 맞아, 그거. 승부는 뭐, 오케이. 잘 부탁해. 오늘 방송에서 떨리는데? 야야야야, 방송부장 어제 학교 방송하다가 방송실 귀신한테 죽었다. 뭔 소리야? 야, 귀신이 어딨냐? 형 있다니까? 그래서 점심 방송이 없었나? 어? 그럼 우리 형 대신 방송하기로 했는데 그럼 어떡해? 야 혜준이 어떡하냐? 혜준이 어떻게? 야야야, 나도 그 얘기 들었는데 오랜 잠을 자던 방송실 귀신이 깨어난 거래. 오늘 학교 시간에 방송실 귀신의 목소리가 학교 전체에 울려 퍼지면 우리는 물론 그 방송을 들은 모든 학생들은 해가 질 때 죽는데. 야 그럼 우리 전부 다 위험하다는 소리잖아. 야 혜준, 야 혜준이 빨리. 야 잠깐만. 야 혜준아. 야 뭐야, 왜 이래. 들어봐 이준. 뭐야? 빨리. 이준 들어봐 이준. 빨리. 이준 들어와. 그 귀신은 오래전에 우리 학교의 방송부장이었다. 그런데 방송을 하던 도중 방송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심장마비가 와 죽어 방송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귀신이 되었고 죽음을 의미하는 4를 무서워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쨌든 나는 숫자 4 덕분에 목숨을 살릴 수 있게 되었고 그 귀신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넌 내 마음에 불을 질러줘 후회 없는 젊음이 타오. 즐거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기다리시던 점심시간 즐겁게 보내세요.